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16호죠. 예, 16호는 그 원기 14년, 서기로는 1929년이고요. 6월호에 발행 호수가 6월호입니다. 그러니까 1929년 6월, 원기 14년 6월호가 월말통신 이제 16호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이 16호는 내용이 굉장히 좀 풍성해요. 우리가 읽어갈 때 풍성하다는 거예요. 양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풍성한데, 이제 회설을 우리가 한번 쭉 보면, 회설에 공부심을 챙기라는 제목인데, 여기에 공부심을 챙기라는 그 함의가 담고 있는 내용을 쭉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오늘 그 교도님들이 이 내용을 한번 쭉 같이 이 논설인데, 사실은 지난번에 이 회설이라고 하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신문회로 말하면 사설이야, 사설. 그 신문사에 그 논설 주간이 쓰는 건데,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공부심을 챙기라는 제목으로 이 16호에 실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의견 제출이 이날 이 16호에는 5건이 실려 있습니다. 이 5건 내용이 다 주옥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의견 제출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교단을 공부, 사업, 의견 조절 3가지 그 방향을 통해서 교단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적도 똑같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각지 상황이 보면 익산, 본관, 총부, 그다음에 영광, 그다음에 길룡리, 신흥, 경성, 진안, 이 5군데 상황이 쫙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1929년 우리 원불교의 그 각지 상황이 어떤가 한번 같이 또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회설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여기에는 그 대종사님 법설이 제목만 나와 있고 본문이 이 결락이 돼 있어 여기 실리지 못했어요. 제목만 있어요. 이게 좀 아쉬움이 있죠. 자, 회설. 묵어가는 공부심을 더우 잡으라. 1. 오이는 나오자니까 우리는 불법연구회의 회원이다. 회원임으로써 창립의 의무와 확창할 책임이 우리들 개개의 두 어깨에 가득가득이 실려 있다. 뜻있는 안목으로 우리의 환경과 존재를 조망시 바라볼 때에는 그 무겁고도 무거운 의무, 책임이 중차중한 그 무거운 의무, 책임이 미약한 우리의 구각은 이 몸 구자잖아요. 이 각자는 껍질 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온 몸을, 우리들의 몸뚱아리를 압도하는 데에는 소스라쳐 놀래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책임은 엄청나게 무거운데, 우리들 그 상황으로 봐서는 그 책임을 감당하기가 참 버거울 정도로 이렇게 그렇다는 이제 뜻이겠죠. 그것은 어떠한 연고인가? 적어도 본회가 일체 중생을 상대로 난마 같은, 어지러울 난자, 이 마삼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타래가 서로 엉켜버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아주 복잡한 그런 지금 상황을 우리 일사를 이렇게 좀 표현을 했어요. 난마 같은 어지럽게 얽혀버린 그런 삶실처럼 인도를 정의선상에 인입하여 딱 끌어잡아서 한없는 복을 받고 지리한 그 고를 여의자는 내버리자는 목적을 가졌고, 우리 스스로가 함지사지, 그 사지에 빠진다 하여도 여한없는 견실한 맹서로 그 중한 무거운 의무를 끌어 짊어진 까닭이다. 그러나 우리가 부담한 의무의 짐 속에는 2가지 부분이 있다. 첫 번째, 앞에 말한 바와 같이 회원님으로 본회를 창립하려는 의무가 있으려니와 무엇의 관련으로 이 의무를 지었는가 하는 의혹하에, 의심하에 그 의무와 본체를 해보하면 그 속에는 공부할 의무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2가지 의무가 있대요. 첫 번째는 우리 그 불법연구회 교단을 창립할 의무가 있고, 그 내면에는 공부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기 위하여 회원도 되었고, 회원이 됨으로써 창립할 의무도 있나니, 공부할 의무는 우리에게 모든 의무를 만들어준 원시적 의무에 그 모태라 어머니라 하겠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교당 살림을 하고 교단 살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바탕에는 우리들이 그 공부심이 바탕되지 않으면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경계가 되겠죠. 근데 공부심이 바탕되면 그 경계도 우리가 공부심으로 넘어설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계기가 될 터인데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오로지 침묵을 계속하며 속세의 분운 그 어지러운 그 상황을 은둔하에 탁 숨어서 앞산과 뒷내에 변해오는 사계절을 무심히 송영하던 보내던 영광 백수의 길룡에서 여러분의 그 갓난과 근로의 결정으로 된 배태기의 그런 그 시작의 본회를 받들게 된 우리 회원 일동은 14개 성상을 이게 지금 원기 14대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14년의 그 세월을 두고 우금껏 지금껏 힘의 힘을 거듭서 왔다. 시창 7년도 영산 정사의 건축과 여기가 지금 이 시창 7년도 영산 정사의 건축, 시창 9년 익산 본소의 설립과 시창 11년의 경성지부의 설치, 시창 14년 즉 본년도 금년도 지난 지부에서 우리가 지난 지부에 시에서 지난 그 15호 때 원기 14년 5월 15일 날 그 지난 지부 그 설립한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창 7년도 영산정사, 영산정사는 우리 대종사님께서 그 우리 옥녀봉하에 구간도시를 지었잖아요. 근데 구간도시를 지었는데 거기가 땅이 낮아서 비습해, 여름에 습도 많고 지금같이 여름에 모기가 엄청 달라들었나 보죠. 여기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어디로 옮겼어요? 지금 우리가 영산 성지 가면은 영산원이라고 지금 그 초가지붕 되어 있는 게 있죠. 대각선 옆에. 그것을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구간도시를. 그걸 이제 영산정사라고 그랬고 지금 우리는 그 당호를 뭘로 돼 있어요? 영산원이라고 지금 간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교사에는 이게 원기 8년으로 돼 있다고. 원기 8년에 대종사님 그 모친 어머니께서 열반하세요. 그러니까 원기 8년에 아이고 우리 종사님 어머님이 열반하셨다네 이렇게 기별이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지에서 조문객들이 오는데 거기도 너무 좁고 오르게 하니까 이번에 이참에 우리가 옮깁시다 해가지고 교사에서는 원기 8년에 영산정사를 옮기게 되면 여기는 원기 7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뭐가 하나는 틀린 거야. 뭐나 하나 틀렸어요? 나머지 뒤에는 맞거든. 시창 9년, 원기 9년에 익산 본소의 설립 맞잖아요. 원기 9년에 갑자년에 익산 총부 건설 시작했고 원기 11년에 경성지부 설치도 맞거든요. 경성이 원기 11년에 그 창신동에 첫 출장소를 냈어요. 그 다음에 14년도에 지난주 이거 맞는데 원기 7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좀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지부의 시설 등은 우리 동지의 가장 피땀 흘린 결정으로 성립된 대외적인 그런 구성체이며 나타난 모습이며 불씨라 뿐만 아니라 내부의 모든 교법과 기관이 착착 진행 중에 있도다. 양양한 우리의 전도와 무한한 본회의 목표에 다 맞춰 본다면 아직도 이것은 만의 1분도 만분지 1도 미달한 현상이다. 그러나 단촉한 시일과 소수의 동지로서 한 일인 만큼 일반 회원이 창립에 대한 의무는 부지런히 정말로 준행한 그런 까닭이라고 아니할 수 없도다.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만 이 원기 14년에 이르는 이 세월만 돌아본다 하여도. 네 번째, 그러나 회체를 우리 교단을 형성하려는 구성사업이라는 것이 가옥, 건축, 토지매매 등 자산 조직과 사회 응접을 부득이하게 되나니 이 모든 일은 사람의 정신과 육신을 난산케 참 정말로 어렵게 하는 그런 그 첩경이므로 지름길이므로 사람의 정신과 육신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창립계에 있는 우리 동지의 정신은 부지중, 뜨고 어지러운 정신이 되었고 육체는 안비맞게. 안비맞게는 뭐예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는 것을 한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비맞게. 눈 한자, 코비자. 뜰 새 없단 말이죠. 맞게는.
부시되는 육체가 되었다. 그에 따라 일반의 정신을 지배하는 공부기관도 완비하지 못하게 되었도다. 그러한 연고인지 만근 근래에 각처를 통하여 내외 동지의 그 심리상 마음을 가만히 움직이는 것을 관찰해 보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본 목적인 공부상 자연 중 등한한 경향이 불무 없지 않으니 미증유의 세계적 대사업을 창조하려는 모든 동지여 이 방면에 착안하여 일층의 주의심을 바라기 바라는 바이다. 과거와 현재가 바뀌고 시대의 정도가 그러함으로 우리로서도 이 사업은 아니할 수 없고 등한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소극적 한 걸음을 뒤로 물러서 영산, 회상, 서가모니를 보라. 의식주 세건의 원산인 즉 구성사업이란 도예시하고 이게 사실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디 딱 하나 정해가지고 집 짓고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은 걸식하셨잖아요. 걸식하셨어요. 도예시하고 걸식을 하면서도 가르치고 배우는 공부에만 전력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나 그의 결과는 세계적인 종교로 나타나고 세계적인 대사업가로 되지 아니하였는가. 사업의 크고 작은 것은 그 공부의 대소로부터 나며 공부의 대소는 그 정신의 대소로부터 나나니 우리는 먼저 공부를 주장하여 정신을 맑고 온전하고 크게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공부는 사업의 요소이니 공부를 잘하는 것은 곧 사업을 잘하는 준비이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뭔 저기가 좀 나는 것이 없어요? 공부. 그 다음에 뭐 있죠 아까? 사업. 공부와 사업을 우리는 함께 아우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치일자를 써서 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사병행한다고 그러잖아. 우리는 이사병행하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핵심이 이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사업의 체가 되고 사업은 공부의 용이 되나니 공부 없이 사업을 하려는 자 어찌 그 실사업을 세울 수 있으랴. 지금 세계를 보라. 사농공상간 하사 어떠한 일을 물론하고 다소간이라도 경험이나 공부가 없이 나와서 떠드는 사업가들 그 얼마나 영성한 사업을 이룰 것인가.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것인가. 공부는 바탕 없이 사업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그 사업을 제대로 이룰 것인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일과라. 이걸 딱 하나로 이제 딱 묶어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의 근본을 회고해 보라. 구성사업이라도 무용한 가운데서 이만치 창조된 것은 다 누구의 힘인가? 지금 원기 14년 이야기예요. 원기 14년 해도 지금 우리 아까 경성, 익산, 그다음에 어디예요? 김제, 영광 이렇게 지금 네다섯 군데 지금 사업이 펼쳐져 있잖아. 14년만. 이것만 해도 우리가 지금 뭐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다 누구의 힘인가? 우리의 힘도 물론 있으려니와 제일은 단연간 공부하신 종사님의 힘이 아닌가? 그러므로 안으로 벌려지는 교법이나 밖으로 불어나는 구성체는 다 밖으로 불어나는 우리 사업의 결정체는 다 종사주의 공부하신 정신의 결정의 물형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의 그 힘이 바로 현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는 농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토지와 비료와 비용을 준비하는 것과 같고 사업은 그 모든 재료를 합하여 갈고 심고 매고 거두는 것과 같나니 대사업을 큰 사업을 원하는 자 어찌 큰 공부를 놓을 수 있으랴. 그러므로 우리 동지 내의 사업은 조금도 없더라도 자기의 공부만 잘하면 자는 곧 공부에 잘하는 자는 곧 사업을 잘할 자라고 생각한다. 우리 저기 누구죠? 창작과 비평에 백낙청 교수님이 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백낙청 선생님이 만화님이 한지성 우리 여성의 회장이시잖아요. 한지성 여성 회장이셔. 이분이 갑자기 이제 병으로 너무 아깝게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백낙천 선생님이 이제 이 양반이 88세신가? 근데 원불교 법호가 이 양반이 공산이요. 공산. 공변될 공자. 공산. 공산이신데
원불교 그 대외적인 원불교 교법을 이 양반이 제일 많이 선전하시고 앞장서서 이렇게 해주신 분이셔요. 근데 이분이 제가 한번 뵀을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치와 이를 우리가 이제 병행하는 원불교 입장에서 보면 가장 지자가 누구실까요? 종법사님이라는 거예요. 이분 말씀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체나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야. 가장 우리가 이제 어른으로 모시는 분이잖아요. 종법사님이. 그래서 종법사님은 이 이치에만 밝은 것이 아니라 원불교 이사 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세상 일에도 밝으신 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원불교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세상 일을 딱 작파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 먹고 하는 이 정신 밝히는, 이치 밝히는 공부에만 치중하셨지만은 앞으로 시대에는 이 일과 이치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고, 여기서 보면 공부와 사업이 같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세상 일을 딱 등한할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업에만 미칠 것이 아니라 사업의 바탕인 이 정신수양, 마음 공부를 우리가 바탕해야 돼. 그것이 서로 아울러져서 온전한 이 공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 동지 내의 사업은 조금 없더라도 자기의 공부만 잘하는 자는 곧 사업을 잘할 자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이상의 서가모니와 같이 우리도 사업계에는 돌아불고하더라도 공부상 능통한 불보살이 한 사람만 있다면, 서가모니 1인의 사업을 2인이 있다면 2배나 3인이 있다면 3배나 할 것은 증명할 수 있는 반장. 참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일이요. 그런 말이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각자 공부심을 대조하여 재가 출가를 물론하고 정기 입선과 일기 공부에 권면하여 벌려가는 곁가지의 근본 뿌리의 공부심을 잊지 말라. 아이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정기 입선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기 입선은 뭡니까? 정기 훈련이요. 이게 훈련이요, 훈련. 그 다음에 일기 공부잖아요. 우리가 일기 공부면 지금 그 교도님들 다 저녁에 지금 상시 일기 기재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 생활을 통해서 내가 아침은 수양 시간, 낮에는 보훈 노력 시간, 저녁에는 참회 반성식, 일과로서 하루가 공부할 수 있게 딱 짜여 주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일기를 통해서 나의 공부한 바를 그대로 기재하면 이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쌓이게 되면 내 공부가 가랑비에 빚었듯이 그냥 이 법의 비로 딱 젖어들어서 남이 볼 때 1년 닳고 2년 닳고 저 사람이 뭔 공부를 해서 저렇게 변했을까 하는 것이 딱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공부를 이렇게 하게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본 뿌리에 그런 공부심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하는 이 회설을 실으셨어요. 그럴 것 같다 생각이 되시죠? 혜은 씨만 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익산 본관 총부 3예회록을 보면, 익산 본관 3예회록의 양록, 음력 6월 6일, 양력으로는 7월 12일이네요. 지금보다 한 열흘쯤 전이니까 이때도 더웠겠네요. 오늘은 본회 창립 제2회의 43번째의 예회이다. 오전 10시에 김광선 씨 사회로 동 12시까지 강연한 바 당일 회요는 여좌하다. 출석은 49명. 연사 제목 및 연사는 세 분이 올라와서 신성한 뇌력을 발휘하자 도와 덕은 무엇인가, 남녀 동등의 요법, 이렇게 해서 송도성 전음광 김영신, 이때 당시 이분들이 지금 1929년이니까 그 20살 안팎의 불법 연구에 아주 총명한 청년들이야. 그 미래의 아주 인재들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올라가서 세 사람이 강연을 이렇게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법회가 지금처럼 그래서 이 독경하고 설명기도 하고 그다음에 법어봉도 하고 성가부로 이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렇게 출석하고 반야심경이나 하고 강연 위주란 거야. 계속 공부.
지혜 밝히는 공부 위주로 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일기 조사를 한 거예요. 한 상시훈련 동안 6일 동안 또는 9일 동안 집에서 내가 공부한 내용을 일기장에 상시 일기장 아니면 이제 글을 모르는 분들은 뭘 했어요? 퇴조사. 이 콩으로. 이 태자가 콩태자예요. 콩태자. 우리는 이게 지금 클태자로 알고 있는데 이게 콩태자도 돼요. 그래서 흰 콩, 검은 콩에서 마음을 잘 썼으면 흰 콩, 마음을 내가 무념해서 마음을 잘못 썼으면 검은 콩에서 콩주머니는 흰 콩주머니, 검은 콩주머니야. 이것은 말이에요. 우리 그 대산 종법사님도 당신이 종법사 되실 때까지 이걸 퇴조사를 하셨어. 그래가지고 종법사 딱 되시고 나서 좌산 그 상사님이 그때 교학과 4학년인데 이제 시자로 학교 졸업도 하는데 시자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성탑 가서 탁 보시는데요. 성탑 가서 한 분은 했다. 이제 네가 해서 콩주머니, 퇴조사 주머니를 딱 좌산 상사님께 넘기셨어요. 그때 법이 건네갔나 봐. 그러니까 그 종법사님도 그 콩주머니로 그 마음 챙김을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공부는 간다는 것 같으면서도 그 간다는 것이 아니야. 이 한자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이간자잖아요. 사이간자인데 이 끊을 그 잔자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마음을 잘 챙겨서 유념하는 것이 공부의 사실은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부좌 들고 앉아서 탁 서는 것이 이것만이 공부가 아니라 결국은 이 마음 하나 잘 내가 이렇게 쓰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다 붙여서 우리가 뭐예요? 마음 공부라고 하잖아요. 원불교는 뭐 하는 것이라고? 마음 공부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잘하시는데 내가 그 유념을 그래서 내가 그걸 항상 얼마만큼 내가 마음을 유념하냐, 마음을 얼마만큼 내가 탁 챙기느냐의 공부의 그 차이가 비롯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쭉 했어요. 이렇게 이제 법회를 보고 익산 총법회를 봤어요. 넘겨서 보면 의견 제출.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의견 제출이 지금 5건이 올라와 있어요. 5건인데 이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오늘 한번 재밌게 읽어봅니다. 의견 제출 오창건 씨 회산, 치산, 방침, 변경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요? 우리 재산을 어떻게 이것을 좀 잘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현하, 지금 각 학교나 회사나 관사나 또는 각 하여서도 생도면 생도, 사원이면 사원, 여권이면 여권 할 것 없이 다 아침이면 일제히 다 회집 모여서 기착 정립 그렇게 반듯하게 탁 이렇게 바르게 서가지고 체조 혹은 순회자 그 단체의 제일 장이 나와서 훈사나 간단한 그 시사담이 있나니 이게 이를 일러서 명어 이를 일러서 뭐라고 해요? 조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직장 가면 조회한다고 하잖아요. 이 조회야. 아침 모임이야. 본회에서는 초창이요 매일 대중이 공동 거주하는 관계상 조회할 필요가 없었으며 또는 우금껏 지금껏 하여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하 누구를 물론하고 본관 우리 총부 동거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는 매일 아침 매일 새벽에 종사주전 기침 문호는 불가패 패할 수가 없는 예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 조실에 가서 종법사님께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인사하는 이 기침 문화는 우리가 없앨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인의 의견으로는 매일 아침 이 종법사님께 그 대종사님께 이 문안 인사 시에 개인적인 참배를 폐지하고 아침종 땡땡 친 후에는 본관 및 부근 거주자가 일제히 쫙 이렇게 늘어서 가지고 공동 참배 후에 맑은 새벽 고요한 공기 새로운 뇌 속에 종사님의 금언 그 옥법을 받들면 가할 듯합니다. 또는 종사님의 본관에 머무르실 때는 매일 아침 조간, 아침 문안의 예가 있으므로 부지중 찰나찰나간이라도 봉경 근신의 그 마음이 탁 이렇게 받드는 마음, 그리고 참 조심스러운 이 마음이 그런 생각이 갱발 탁 일어나지만은 왜 직접 종사님을 뵈니까 그 마음 챙기는 것이 아침마다 새롭겠죠.
일어나지만은 종사님이 출타하신 후나 문후의 예가 일체 폐지되므로 제하자 여기 사는 사람들의 존모 경봉하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언간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종사님께서 출타하신 중에 총부에 안 계실 때에도 여전히 이렇게 쫙 함께 나와서 딱 서가지고 조실 문전에 이르러 몇 분간 묵상으로 그런 문안의 정성을 봉행하며 임시 대리인의 가급적 시사담을, 그러니까 종사님이 안 계시면 그 총부에 누구 대중 가운데 누구라도 이렇게 시사담을 듣거나 그 외에 고정하신 법어를 정식으로 청취함이 가할 듯합니다. 이렇게 의견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즉시 결정됐대. 아이고 다 찬동을 했나 봐. 그렇게 합시다. 즉시 결정되고 이 길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게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저 조실 앞에 가서 탁 서가지고 이제 종사님이 안 계셔도 이렇게 잠깐 심고하고 거기에 누가 이제 대표한 사람이 나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탁 해서 이제 그 시사 이야기도 해주고 법어 이야기도 해주고 이랬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의견은 그 이청춘 제11 보통단장인 이 책임을 맡고 있는 이청춘 이분이 오타원이에요. 오타원 계시네 여기. 오타원. 이분은 다섯 오자 오타원이요. 오타원 이분이 이런 의견을 냈어요. 전무 출신 여자 수용에 관한 건 조선의 여성은 재래부터 남성들의 지하에 살아왔으면 새삼스레 논선할 필요가 없으나 특히 본회의에 가입한 모든 여성들은 이 구속을 떠나 자유스러운 몸으로 자유스러운 환경 속에서 자유적 생활을 하여 보려고 공부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의가 단순히 남자를 상대로 자유를 취하고 같은 권리를 원하는 데만 국한한 것은 아니나 우리 여성으로서 등한시 어려워하는 것은 이 자유동권의 동일한 권리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광범위 조선 여성의 정도는 고사하고도 먼저 본회 원인 우리 여성의 정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일구합시다. 어떠합니까? 균화, 평의를 주장하는 도덕가인즉 우리 집에서도 남자들은 농업부를 조직한다, 공업원을 규합한다 하여 직접 본관에 거주하면서 주인의 자격으로 사업과 공부에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와 반면에 우리 여성들은 어떠합니까? 동일한 이 대종사님 법화의 동일한 인생으로서 유명무실한 이 손님에 불과합니다. 이게 남녀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별이 뭐 이렇게 일상적인 차별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보면 손님에 불과합니다. 곧 이름 좋은 주인이요 실제는 없는 그런 손님입니다. 혹 여자라도 선객 많은 삼동, 여름 3개월, 겨울 3개월, 이 6개월간은 입선 기간이나 본관에 주재할 수 있으나 그 외의 때에는 남의 집같이 본관을 버리게 됩니다. 10번이나 별르고 100번이나 손꼽아 겨우 본관에 왔다가도 2, 3일 후면 또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눌러 살 수 없이. 버린다는 것보다는 부득이 버려야 할 경우에 있고 나가야 할 환경에 몰려갑니다. 그러므로 알고 보면 남들이 우리에게 차별 대우와 구속을 준 것은 결코 아니라, 그렇죠, 차별 구속은 안 줬는데 우리가 지식 없고 생활의 자유가 없고 자주의 능력이 부족하여 스스로 손님이 되고 제2자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그냥 차별 없이 다 본관에 살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본관을 떠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한 정도와 처지를 상고하여 생각해서 주인 자격이 될 만한 기관을 창조한 자가 없었던 까닭입니다. 본인의 의견으로는 여성계에도 실행단원이 없는 바, 여기서 실행단원이라는 것은 전무주신 실행단이, 전무주신 서원자를 말해. 전무주신 서원자가 없는 바가 아니며 전무주신할 자격이 없는 바가 아니지만은 다못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기관을 베풀어서 여자로서도 이 총부에서 살을 만한 그런 어떤 그 모략을 내는 자, 그런 생각을, 그 계획을 내는 자 없으므로 감히 그만한 생각이라도 가져가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3개년을 기간으로 여자 전무주신 지원자를 모집하여 각자의 출자금과 인원수가 공동생활할 정도에 당할 때에는 남자들과 같이 직접 이 총부에 본관에 거주하면서 공부와 사업에 전문하는 것이 본회 사업상으로나 여자
권리 동일상으로서나 큰 보조와 큰 근거가 될 줄로 압니다. 어떠한 일을 물론하고 계획과 이상만으로는 성취하기 어려운 바이니 이 의견을 만일 채용하게 하신다면 지금부터 발기인을 모아서 전무주신 지원자의 신입을 수리하는 동시에 수용에 관한 준비로 취지 및 규약을 제정하며 각 신입자에 한하여는 출자금을 수취하여 공고한 계획을 수립함이 가할 듯 합니다. 생활의 방도는 여성들의 본래 능한 식사부와 세탁부를 영위하거나 그 외 뽕나무밭을 인수하여 양잠을 하거나 가급적 합력에 장농을 하면 충분할 듯합니다. 그리하야만 우리 여자들도 비로소 권리 동일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주인이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부 생활이 14년이 되었지만은 우리 남자 전무 출신들 위주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아직 생활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니까 우리 여자들도 총부에서 전무 출신할 수 있게 이런 기반을 만듭시다라고는 좀 제안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안은 선원 서기 증선 및 선원 일지 시행인 것. 우리 주산 송도성 선진께서 공부방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선원에는 교무 이하, 종두, 종치는 사람, 그다음에 간병, 병간호하는 사람, 소제, 청소하는 사람, 명등. 그때는 촛불이 아니라 관솔불 내는 이거 뭐라고 그러죠? 예전에 이렇게 기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심지 탁 올려가지고 불을 탁 켜는 것을. 램프 등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명등, 등 밝히는 사람, 이런 소임을 받던 사람들이 각 있었어요. 그런 각 임사가 있어서 선원의 모든 사무를 취급하오나 본인의 의견으로는 선원석이라는 한 가지 새 임사를 두고 선원 일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원 일지에는 무엇을 기재하느냐 하면 각 원의 입선 및 퇴원 일자와 매일의 강습한 문제와 혹 종사주께 없어 설법이 개없으면 그 설법하신 요령과 공부인 중 특별한 감각과 처리가 있으면 그것과 기타 일반 선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해선 시에는 서기로부터 중앙 교무에 그 일지를 납부하게 하고 각 지방 선원에서도 다 이와 같이 하여 해선 후에는 반드시 본관으로 보고하게 합시다. 그리하여 그 선원 일지를 연년히 모아두면 장래에 매우 기묘한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도의 상을 치른 흔적이 영원히 사라지들 아니하고 지낼수록 더욱 역력한 광채가 나타날 것이올시다. 종전 5, 6년간은 선원 설비가 완전하지 못하였고 재반 규칙도 정연히 질서정연하지 못하였으며 또는 능히 이 책임을 감당할 만한 공부인이 없어서 유감이었더니 지금에 이르러서는 남녀 선원이 엄연히 구성되어 있고 단연간 전문적으로 입선하여 대도의 훈련을 받으신 공부인도 여러분이 계시오니 다음 선기서부터는 이대로 실현하더라도 조금도 구애됨이 없겠다고 생각하오며 본안을 미리 제출하여 두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원 일지라고 하는 것이 이때 이제 원기 14년 때 우리 주산 종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선원 일지를 적습니다. 그래서 선원 일지 이게 대종사님 법설이 여기에 실려 있는 것들이 지금 대종령에 저기 바탕이 되는 것도 있어요. 원기 14년서부터 이렇게 이제 오늘 하면은 예를 들면 안사님이 우리 여기 수요 공부방에 선원 일지 기록하는 기록자예요. 그럼 오늘은 몇 사람이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누가 강연을 했고 오늘 만약에 저 대종사님이 여기서 종사님으로 설법에서 설법 내용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 선원 일지가 우리 초창기에 우리 교단의 중요한 기록물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기록물이 되는 거예요. 이 안이 이제 저기에서 다음 원기 14년 11월 6일 겨울 동선서부터 이렇게 합시다 하고 지금 하선 진행을 해서 이렇게 지금 몇 달 전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제안은 연사 양성에 관한 건 김영신 선생님께서
전부 출신 실행단이 중앙단원이네요. 이게 이 전부 출신 이 여자 전부 출신이에요 지금. 창설의 초인 만큼 본회에서는 전문적으로 교화 방면에 주력하지 못한 관계상 진실한 정신과 상당한 지식을 가진 자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에 따라서 본회 내 특별 강연이 있을 때나 더욱이 매 열흘마다 있는 예외 때에는 청중의 안목을 천개할 탁 열어줄 연사가 부족하면 실로 유감천만이 오며 고장한 연사가 혹 병고나 사고로 불참시에는 연사가 없어서 곤란이 막심이 오니 무엇보다도 연사의 그런 이 제목과 자격을 양성할 필요가 초미에 근무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회, 각지 예회를 보면 그 강연자와 강연 제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할 사람이 지금 많지 않으니까 그 강연을 할 사람 그 연사를 우리가 좀 양성합시다 하는 게 역시 이 의견제안의 핵심이에요. 수만 청중의 해도를 단도직입적으로 활기하여 탁 열어 젖혀서 탈속, 세속을 탁 떠나는 그러한 정신을 더우잡게 하거나 한마디의 말로써 만단의 의혹을 주어 청강조라하여금 방향을 혼미케 하는 것은 다 연사의 설단, 이 혀 아래에 있나니. 그러니까 그 연사가 그냥 말 한마디를 잘해가지고 이 앉아있는 대중들의 정신을 시원하게 열어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 한마디를 잘못해가지고 이 많은 대중들이 도대체 오리면 저게 뭔 소리요? 하고 막 정신을 혼란하게 할 사람도 연사의 책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을 시원하게 열어줄 그런 연사를 우리가 제대로 키워내자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본인의 의견으로는 공부도 시키기 겸 농업부나 선원대의 연사 예습의 그런 제목과 자격이 상당한 자를 택하여 문제는 자유적인 소감제나 혹은 교무부의 지정 제목으로서 연회의 강연회의 전 기간이 각자 그런 세심의 연구와 동료 간의 문답과 교무부의 직접 감정을 이렇게 잘 조화시켜서 충분한 지식과 그리고 가능의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그 어떤 자신감을 얻게 한 후 그 강령과 조리가 다대한 착오가 없고 가급적 채용을 허락할 때는 연사로 이렇게 탁 등장시키는 것이 개인 직연 발달의 권면상으로나 본회 연사의 형편으로나 갈듯합니다. 이 훈련 방법은 순차적으로 강연을 하거나 각자의 소원을 조차 연사 양성하는 데 가입을 하거나 하여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연사를 양성하였으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그 예회 때 그 우리 교법을 전할 연사를 좀 양성하자는 의견입니다. 자, 또 그 김영신 같은 사람이 하나를 더 냈어요. 식패. 우리가 지난번에 그 식당에 밥 먹을 사람 명패를 해가지고 나는 밥 먹을 사람 이름표를 딱 보여주면 이 사람 밥 먹을 사람이네. 그걸 딱 뒤집어 놓으면 이제 밥을 안 먹어. 이렇게 그래서 식사 인원을 식당에서 알 수 있게 하자는 거 했잖아요. 그 의견입니다. 식사패 패치법 걸어놓는 법을 이렇게 실행하는 것을 식사 전표 사용권을 이제 바꾸자는 거예요. 본회에서 전례 지금까지 전해오는 식패 패치법은 그 후 점점 문란하게 되어 도금 지금에 이르러서는 유야무야 쪽에 매몰된 왜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헌둥만 하다가 지금 이거지 허는 거요 많은 거 이렇게 지금 그냥 유야무야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에 반하여 다수 내왕 및 거주자의 식사를 관리하는 법무부에서는 항상 그 밥 먹는 사람의 숫자를 상지 자세히 알기가 어려워. 왜? 이 식패를 꽂았다가 했다가 안 했다 하니까 이거 밥을 안 먹는다고 뒤집어 놓은 사람이 밥 먹으러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식패 밥 안 먹는데 뒤집어 놨는데 아이고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럼 식당에서는 깝깝해버리지. 식패에도 밥 안 먹는다 뒤집어 놨는데 그래 밥을 7사람 했는데 밥 먹을 때 10사람이 나와 있네?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다량의 냉반, 찬밥을 두거나 혹은 그 식반의 부족을 당하여 오히려 이게 밥이 어느 때는 10명 밥을 했는데 5명밖에 안 먹어. 그럼 5명 밥이 찬밥으로 남잖아. 어느 때는 7명 밥을 했는데 10명이 와버리니까 3명 밥이 모자라. 이런 곤란과 손해가 불소 적지 아니하오니 본인의 의견으로는 지금부터
그 식사 전표를 사용하여 어떠한 사람을 문원하고 식사를 의뢰할 때에는 필히 서무부에 와서 식사 전표 한 매를 청구하여 각자 보관케 하였다가 이관시 총부를 떠날 때에는 전표와 더불어서 식대를 동시에 이렇게 갚게 하면 식사상 이러한 여러 폐단이 아울러서 불식될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서무부에서는 전표가 제출되는 대로 식당에 식패를 걸면 식객의 수를 이렇게 파악하기에도 곤란이 없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식패 대신에 전표를 하나, 식표를 하나 해가지고 서무부에서 그걸 해가지고 이걸 딱 하면은 그 식패대로만 식표대로만 서무부에서 이제 갖다 준다는 식당이 잘 되었을런가 물어보세요. 이것도. 근데 이때는 왜냐면 그 식표를 받으면 이걸로 내가 밥 먹은 그 끼니대로 나가는 거니까 그걸 총부에다 어차피 밥값을 또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마지막 안은 그 전무출신 실행단장 제안인 권동화. 이때는 이 권동화 선지는 우리 전음광, 해산 전음광 선지님이 정토거든. 근데 이때는 정토님인데도 전무출신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남녀 결혼 유무를 상관없이 그냥 같이 그냥 전무출신 다 했단 말이에요. 여기 부부간의 전무출신이네. 그럼 여기 전무출신 실행단이니까. 자, 여기 오늘은 우리가 또 중요한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항상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써있자잖아요. 단으로서 이 치자, 다스릴 치자인데, 그 다음 우리 그 교단을 다스리기도, 그러죠. 이단치교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지금 또 나와요.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단으로서 회를, 우리 불법연구회를, 원불교를 다스리자. 즉 단으로서 공부와 사업을 지도 권면하자. 그러니까 단으로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할까요? 교단 운영도 단으로서 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본회의 이 단을 조직한 원래 뜻이라 하겠습니다. 공부 사업을 단으로서 하는. 물론 각 단에 상당한 단장만 있어서 그 단에서만 하여 간다면 본회에서는 하등의 그런 어떤 범패, 그 어떤 폐단이 없이 이 회무가 교단 일이 잘 진행되며 교화가 고루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단을 조직한 일자가 단천 짧고 유능한 단장이 아직 희소해서 각 단의 직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음은 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지금부터 이 기관을 다시 분발하기 위하여 본회에서는 각 단장에게 위탁하여 각자 단원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 권면하게 하되, 특히 감각권, 처리권, 의견안, 문목권 등을 적극 장려하며 또는 회금, 단금, 부름미 등의 수납도 각 단장에게 의뢰하고, 연도 회담 시에는 단별로 공부 방면의 산물과 사업 방면의 성적을 이렇게 잘 산출해서 그 단장에게 발부하여 주면, 단장은 또 각자 단원에게 설명하여 이 단과 저 단이 서로 남의 단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열성이 분발하여 날마다 전진할 듯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문장교당은 어떻습니까? 단장님이 단원들한테 이렇게 촥 이렇게 하십니까? 군서는 어쩌십니까? 춘사님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직 미워보세요? 예. 우리가 지금 111년인데 원기 14년에 지금 이 노예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단장이 유능히 해가지고 그 의견, 감각, 그다음에 문목 이런 것들도 열심히 잘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금도 이게 잘 수납해서 이렇게 총부에다 보내면 총부에서 그 사업을 그대로 잘 정리해가지고 연말에 딱 나눠주면 다시 연말에는 단원들하고 우리가 공부 사업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이렇게 같이 성장해 간다면은 이 단에서 열심히 하면 옆 단에서도 어이구마 저 단 열심히 하네 우리도 더 열심히 해. 이렇게 서로 분발해서 이렇게 함께 나아갈 것 아니냐 이런 의견 제안입니다. 참 좋은 의견이네, 그죠? 어쨌든 우리는 이 단이라는 조직으로 공부도 사업도 그다음에 이제 교단 운영도 그렇게 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의견 제안을 우리가 다 봤어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6월 26일
그 예회에 보면 연재 및 연사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5명이 나와서 우리가 지금 그 강연을 했어요. 첫 번째, 유교에서와 본회에서 얻은 나의 감상, 송만경. 이분이 유학자였어. 근데 원불교에 가서 출가해가지고 내가 유학자로서 공부한 것과 원불교에서 공부한 그 감상을 이렇게 딱 비교해서 설명한 거야. 두 번째, 무국교에서와 본회에서 얻은 나의 감상. 무국교. 우리 그 증산교의 그 일파죠. 강증산 그 상제가 열반하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서로 이제 찢어져 가지고 여러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무국교회. 거기에서 우리 성정철 이 선생님은 거기서 재무부장을 하셨대요. 재무부장을.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총부에 왔을 때 그때 막 가만히다 돈을 썰어 담았다는 거예요. 무국교 재무부장 할 때는. 근데 원불교니까 끼니도 거르기 어렵다라는 거지. 그래서 무국교에서의 그와 우리 불법연구에서 감상을 이렇게 이분이 발표를 하시고, 세 번째 우리 조송광 선생님은 불법연구회 초대회장인데 이분이 뭘 하셨어요? 이현의 그 기독교 김제 원평의 그 구봉교인가 거기 장로였어요. 장로. 이 양반은 그 대종사님 제자가 되기에 기독교 장로였어요. 기독교에서야 불법연구에서 얻은 나의 감상.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김영신 선생님은 그 일제 시대에 우리 그 예전에 우리 그 조선에 인재들이 간 학교가 어디요? 경기여고 경기고등학교예요. 이 양반이 경기여고 출신이거든. 근데 경기여고등학교 이제 경기여고 쫙 다니다가 그 2학년 때인가 운동이하다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영 안면을 그냥 안면을 완전히 갈아가지고 이렇게 저기 크게 다치셔가지고 이게 이렇게 치료하는 가운데 인생에 대한 회한이고 있을 때 이모인 구타운 이공주님이 이모시거든요. 여기서 출가를 하게 된. 그러니까 그 신식 학교를 경험한 우리 이제 그 김영신 선생님은 학생 시대와 본회에서 얻은 나의 감상. 그리고 마지막 우리 김기천 선생님은 불법연구회 최초의 견성 도인이요. 이분도 사실은 유학에 그 좀 조예가 있어서 17살 때부터 서장 훈당을 하셨던 분이요. 속세 생활에서와 본회에서 얻은 나의 감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5분이 나와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 강연을 이렇게 쭉 하셨어요. 자, 그다음 한 장을 쭉 넘겨보면, 우리 그 음부시자 결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5. 사기념의 취지 및 가입인의 씨명. 보이셨어요? 네. 예. 석후 저녁 기념식을 마치고 기념의 취지를 들은 후, 이날이 며칠이요? 6월 26일이요. 자, 우리가 그 지난 그 원기 11년에 뭐 있었냐면은 사기념례를 해요. 아니야? 맞죠? 사기념 우리가 계속 해왔었죠? 3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대가가 3월 26일, 2월 26일, 그 다음에 9월 26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언제예요? 12월 26일. 이렇게 해서 과거에 번잡한 그 예식을 이렇게 내 기념으로 통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3월 26일은 대종사님께서 대가 가신 날 우리의 정신의 공동생일로 하고, 그 다음에 6월 26일은 뭐랄까요? 우리가 달달이 3월 삼진날, 4월 초파일, 5월 단오 이렇게 달달이 이렇게 명절이 있어. 그래서 명절 합동 6월 26일 날 명절 합동으로 공동 명절이고, 9월 26일 날은 주결은 제사, 공동 제사. 그다음에 12월 26일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1월 1일 날 새해 환세 기념, 해가 바뀌었다고 하는 기념, 이 내 기념으로 통일을 하셨어요. 이 지금 이날 6월 26일이니까 그날 저녁이에요. 석후 저녁 먹고 기념식을 마치고 기념의 취지를 들은 제씨는 즉석에서 사기념에 가입하기를 다수 자원하였나니 가입하는 취지는 이러하다. 각자의 생일 음식비와 제사 음식비와 작은 명절 음식비와 환세 음식. 자, 그러니까 그 생일,
6월 26일이 제사, 9일이 명절, 그 다음에 환세. 그 기념비를 이런 그 기념 음식은 전폐하고 딱 그 대금을 보내. 사 기념은 그 3월 26일 생일 기념, 하기 기념은 명절 기념 맞네요. 명절 기념. 그다음에 추기 기념은 제사 기념. 가을은 9월은 제사 기념. 그다음에 겨울은 환세 기념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원기 11년에 이것을 이제 그 기념비를 지참하여 그 지참한 금액 중에서 반분 50% 또는 3분의 1은 음식을 준비해서 당일 공양하고 유쾌히 지낼지며 그 나머지 액은 본회 창립비로 상조부에 저축하고 기념시 불참하게 되신 분도 이상에 말한 외 비용만 전폐 또는 전략하였거든 전폐 또는 전략한 대금만은 본회로 보내서 역시 상조부에 예금을 하였다가 상당한 자금이 성립되거든 본회 무산자의 직업기관을 설비하여 주든지 교육자금을 부조하여 주든지 기타 어느 방면으로든지 공공사업에 충당하도록 하면 일반 회원에게는 조금도 폐해될 바 없이 그 소모되던 것을 모아 그 대중의 힘을 합하고 보면 넉넉히 위대한 사업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기념의 취지를 철저히 알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생일, 제사, 명절, 환세의 비용은 그전과 같이 소모하면서 또 여기에도 가입한다는 것은 가입하는 자기도 재미없는 일이요. 본회에서 그것은 사기념을 정한 본위의 어그러짐이니 절대로 이것을 받아서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기념에 가입을 하고 또 집에서는 그대로 제사 지내고 이렇게 이중으로 돈 쓸 그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동 생일, 명절 합동, 제사 합동, 환세 합동 해가지고 반절은 또는 3분의 1은 음식 공양 안에서 나머지 반절 또는 3분의 2는 이걸 공공의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 공익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사기념 제정의 본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가운데 보면 내가 자녀들하고 같이 교당이 아니고 집에서 이렇게 우리 원불교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헌공금은 교당에 와서 공익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당에 와서만 꼭 제사를 지내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자손들이 다 모여서 집에서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원불교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되고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익산 본관 근황 배웠고, 여기는 특별한 저기가 없어서, 여기를 한번 읽어야 되겠네. 익산 본관의 근황. 과거 1개월간 입선객 측에서는 많은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나니, 만선과 공명선, 이만선과 박공명선 두 사람은 노환으로 항상 골골골골 하셨나 봐. 선원에 입선하셨는데 아프신 때가 많았나 봐요. 그다음에 이동진과 최상옥 두 사람도 가끔 좀 건강하지 못한 중에 있었으나 농무원과 임원개체 씨는 참 건강한 가운데로 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향자 김영신 씨 의견에 의하여 연사 양성의 목적으로 선원 및 임원 측에서 권동화, 김영신, 박길선, 정나선 네 사람을 선발하여 1조를 삼고 농무원 측에서는 서대원, 이호준, 성정철, 권대우 네 사람을 선발하여 또 한 조를 이루어 매일 저녁 한 조씩 강연을 연습하며 김기천, 송도성, 문정규, 이춘풍, 전음광, 이동환 이 5사람으로 하여금 강연을 하면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으로 추대해서 각 연사에 강연한 것을 이게 점수를 주게 합니다. 또 비평원끼리 이 점수 준 이유를 변론하여 감정한 후 1조와 2조를 상대로 총 수를 비교하여 승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단, 여자단이 지금 이렇게 1조, 2조로 나눠가지고 지금 이렇게 경합이 붙었어요. 1조가 잘합니까? 2조가 잘합니까? 경합이 붙었어요. 금년의 농작물은 정말로 너무너무 가뭄이 심해서 한발로 인하여 서고, 수박 및 기타 밭작물과 고답, 저 높은 데 있는 천수답은 비가 안 오면 모래기 못 오잖아요. 물 댈 수가 없으니까. 높은 천수답은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고, 다못 이 수리조합의 저수지물이 닿는 곳이나 또는 그런 노는 풍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무소에서는 우리 가을 누에 7매를 지금 알을 깨가지고 탁
지금 나무에다 붙였어요. 앞으로 매우 바쁠 모양이며 회무소의 가옥 수리의 일은 작금까지 어제까지 해서 겨우 마쳤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고 영산 길룡리 지회의 근황 보이셔요? 그때 원기 14년에 영산 6월달 영산 상황 어떤가 한번 봅시다. 영산 정사의 주재인과 그 근처 회원들은 제제 태평한 정말로 태평한 가운데에 대소언, 이때는 정관평이라고 안 했어요. 대소, 큰 언답 작은 언답 두 군데. 우리 저기 영산에 가보신 분들 알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 영산에 가보면 여기가 옥녀봉이 있고 요렇게 그 영산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그 대각전 여기가 있고 여기 앞에 있냐면은 이렇게가 큰 언답이고 그다음에 이쪽 길 쪽으로 이렇게 여기가 작은 언답, 여기 가운데가 저 연방죽이고 여기가 큰 언답, 여기가 큰 언답, 여기가 작은 언답, 그래서 대소 언답이란 말이죠. 대소 언답의 농작물도 아직은 현해 드러난 피해는 없으나 너무도 심한 가뭄에 그 참 비를 고대하는 중이며 겸하여 부진자가 발생하여, 부진자는 멸우래, 멸우. 멸구가 그냥 치성했나 봐. 멸구가 발생하여 일반은 양수, 물을 퍼올리고 가뭄이 들었으니까. 그다음에 구황, 그 멸구를 또는 이 벌레들을 쫓아내는데 아주 대단히 바쁘다고 하는 겁니다. 농업부 창립 목적으로 짓고 있는 그 여자계에서 짓고 있는 그 11마지기의 그 목화밭은 지난 봄에 가뭄으로 종자가 그냥 났다가 안 났다가 이러니까 누차 다시 씨를 또 뿌리고 그랬는가 봐요. 뿌리고는 가뭄이 그냥 싹이 안 나버리니까. 근래에는 발육은 매우 양호하여지는 상태이며 11마지기를 남자 측에서 담당하는데 이 벼의 모양도 평년작은 될 듯하나 작은 은땀 내에 있는 5마지기가량은 해수 침입으로 아마 그 큰 살이나 보름 때에 물이 넘쳤나 봐. 그래가지고 바닷물이 돌아버려가지고 염해 피해가 있어서 피해가 적지 않고 고농은 수박농사는 이 가뭄을 피하여 가뭄을 입어서, 여기도 수박농사도 가뭄을 입어서 이불 피자네. 이 가뭄을 입어서 본 비용에도 이게 투자한 비용도 안 나오게 생겼어 지금. 아이고, 이때 원기 14년 영산 상황이 아주 힘들었네요. 아주 힘들었어요. 자, 한 장 넘겨보면, 그러면 경성 상황은 어떻습니까? 7. 경성 지회의 근황. 경성 상황은 어땠을까? 교무 이춘풍 씨는 병이 다시 일어나서, 병이 다시 나았는가 했더니 다시 병이 났나 봐. 다시 병이 일어나서, 황이 아니라 한약 혹은 노진어 씨의 주선으로 철도병원에 통원 치료하다가 낭자는 접대의 낭자거든요. 지난번에 종사님 상경 서울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상의하신 결과 당분간 이 치료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약을 지어가지고 6월 11일 오전 기차로 문정기 씨와 동반해서 익산으로 향하시고 경성의 모든 회무는 종사주의 그 하명에 의하여 이공주 씨가 전담하고, 이공주님은 지금 교무가 아니데도 불구하고 제가 교무로서 역할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매월 3예외 예에도 1월이 아니라 1일, 5일, 11일, 15일, 21일, 25일은 창신동 이 교당에 나가서 여러 일을 관리하게 되었더라. 민자연화 씨는 본월 6일부터 그 배탈이 나가지고 위중하셔서 종사지와 일반 회원은 우려 중이더니 20일경에야 차도가 있어서 점점 완쾌되시더라. 그 다음에 영광 신흥분의 3예회 양록 보면 음력 6월 28일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음력 6월 10일, 그 다음에 6월 20일 되어 있다가 6월 28일로 되어 있어.
왜 그러는가 했더니 본월 예회는 월말통신 기고상 그 편의를 얻기 위해서 이번부터 예회 날짜를 매월 10, 20이 아니라 3, 8일로 바꿨어요. 그래서 8, 18, 28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공지가 나네요. 그래서 6월 28일 날 지금 신흥교당은 법회를 보게 되었다는 공지가 실렸네요. 1분 시작했는데 딱 1시간이 됐으니까 마지막 이 지난 지혜 교양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17호를 다음 시간에 17호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한 달간 하고 이제 9월 달에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원한 음료수를 하나 공헌해야 되겠는데 춘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공부를 한 달 동안 애쓰셨으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공양을 해야 되겠네. 뭐 드시고 싶으십니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춘사님은요? 아이스크림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S였습니다.